자, 이제 마지막 시간 가볼 거예요. 새로운 개념 들어갈 건데, 지금 다른 과정은 그렇다 치고요. 여기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 부분.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상속 관계에서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가 이러한 메소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쵸? 얘가 없어지면 당장 이런 버튼은 못 누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괄호 안에 구현되는 내용이 없죠. 그쵸?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괄호가 구현부라고 했었고요. 기억나시나요? 영어로는 body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사라지고 세미콜론을 찍게 될 거다. 이게 맞는 문법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구현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기를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만큼은 선언부입니다. 해당 메서드를 선언한다. 변수 선언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해당 메서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선언부, 그리고 그 메서드의 실질적인 로직을 담을 구현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 자, 얘는 이 안에서 어떤 코드를 적어놨더라도 여기서 무슨 로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가 아니라 얘네가 실행되죠. 그럼 실제로 이 구현부가 의미가 없는 메서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진짜로 얘를 지워버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웠더니 지금 뭐라고 해요? 에러가 났어요. 자, 이건 무슨 에러가 나냐면, 자, 이 메서드는 requires 필수예요. body가 뭐 대신에? 세미콜론 대신에. 그러니까 구현부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구현부 없앨 거고요. 구현부 없이 이 문법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에러가 이거 세미콜론 대신에 구현부가 필요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알려줄 겁니다. 얘는 구현부가 아니라 세미콜론이 있는 게 맞아 라고 얘한테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void 앞에다가 abstract라고 하는 친구를 달아줄 겁니다. 자, 우리가 메서드 만들 때 접근 제어자, 스태틱 여부, 리턴 타입, 메서드 명이었어요. 이 abstract는 특별한 상황일 때 약간 논외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친구예요. 일반적인 메서드는 그 네 가지가 맞고요. abstract는 특별한 상황일 때 쓰는 친구인데, 자, 얘를 달았습니다. 얘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abstract 자체를 검색해 보시면 얘가 추상적인 추상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추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달렸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오는 이 메서드는 그냥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추상 메서드예요. 일반적인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구상 메서드다 라고 했었어요. 명칭이. 근데 얘는 이제 이게 달린 순간 추상 메서드가 돼요. 근데 아직도 에러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랑 달라졌어요. 아까는 body 대신에 세미콜론 대신에 body가 필요해 라고 했었는데 저 abstract라고 하는 걸 달아줬더니 얘가 뭐라고 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abstract 메서드가 있는 이 주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있는 음식점이라는 클래스는 무조건 abstract 클래스여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클래스조차도 이 abstract를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abstract 이게 추상이라는 의미였고요. 얘가 달리니까 해당 메서드는 무슨 메서드다? 추상 메서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달린 이 클래스는 그럼 뭐겠어요? 네,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추상 메서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될 개념은 이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배우고 여기서 확장된 개념으로 인터페이스까지 오늘 배우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볼 건데, 자, 이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 자, 추상 메서드. 제가 구현부가 필요 없어서 세미콜론을 달기 위해 달았더니 얘가 뭐라고 하니까 자바한테 이거 세미콜론이 맞아 라고 알려주려고 얘를 달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추상 메서드는 언제 쓰겠어요? 구현부가 필요 없는 메서드를 만들 때
사용해 주는 게 추상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체가 구현부가 있어도 실질적인 로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개발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면 이 추상 메서드는 얘네들이 오버라이딩을 했죠. 어차피 얘네들 개성대로 일할 거잖아요. 이게 구현부 필요 없는 메서드야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얘는 구현부가 필요 없는 메서드입니다. 그냥 상속받은 이 자식들에서 쓰기 위해 버튼을 유지하기 위한 메서드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거 쓴 적 없었는데, 이런 거 안 쓰고 이렇게 놨었는데 문제가 없었죠.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 코드상의 에러도 없었고요. 상관없었죠. 그렇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 이 친구는 필수일까요? 이런 상황이 왔다고 무조건 써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필수는 아니다. 그럼 얘를 언제 쓰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자의 의사 표시, 의사 표현, 이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구조 설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 설계라는 건 이제 상속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얘는 지금 이 메서드는 의미 없어 라는 그런 구조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추상 메서드를 써줌으로써. 그래서 이 친구 구현부 필요 없다. 얘는 버튼 유지용이다 라는 구조를 아예 박아놓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다시 둘 다 붙여놓고. 자, 근데 이제 추상 메서드를 만들기 위해 세미콜론 찍고 앱스트랙트를 붙였는데 얘가 뱉었던 에러가 추상 메서드가 있는 해당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만 한다라는 에러를 뱉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에도 얘를 붙였더니 에러가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면 해당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만 한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이상 가지면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거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했더니 얘네가 뭐라고 하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도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개도 가능한 건데 이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얘가 가지는 의미는요. 지금 뭐를 하나 이상 가지면이에요?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면이죠. 자, 이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일반적인 구상 메서드도 올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써오던 메서드 방식 그대로죠. 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가 하나 이상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얘 지금 뭐라고 하나요? 여기선 뭐라고 안 하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여기에요. 주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없는데 이 클래스 뭐라 하나요? 안 하죠. 지금 분명 추상 클래스인데 구상 메서드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 안 하죠. 네.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추상 클래스를 쓰는 의미 자체가 딱히 없겠죠. 그쵸?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방금 같이 한 개념 추상 클래스 안에는 구상 메서드가 있어도 된다. 이 내용이에요. 참, 그리고 이거 하나 있다. 제가 아까 이제 구조 설계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추상 클래스가 되면요, 불가능한 게 하나가 생겨요. 이 지금 음식점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 왜 뭐라고 해요? 이거 그냥 음식점 클래스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객체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cannot instantiate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객체화하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 그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한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객체로 만들었을 수 없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가 될 수 없어요. 타입은 가능해요. 타입으로 쓸 때는 뭐라고 안 하죠 지금. 경고만 나왔어요. 이거 난뉴스드예요. 사용한 적이 없다. 만든 변수인데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난뉴스드고, 타입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객체화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고,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죠. 자, 추상 클래스는 객체화. 자, 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건데 주문상 여러 개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추상 메서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에러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에러 나는지 가서 보면은, 자, 영화반점 타입 얘는요 must implement라고 하고 있어요. 이 implement라는 뜻은 사실 구현이에요. 구현. 무조건 구현해야 된대요. 뭐를? inherited, 얘가 상속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어 뜻이 상속받은 추상 메서드, 음식점에 있는 주문 3라고 하는 이 상속받은 추상 메서드를 무조건 구현을 해야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주문 3이라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죠. 부모한테 이걸 물려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앱스트랙트 추상 메서드 하나 생겼으니까 얘도 그럼 추상 클래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는 다 추상 클래스여야만 해요.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퀵픽스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얘네 둘은 읽지 마세요. add unimplemented method, 얘는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를 내가 추가해줄까? 라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 make type 명화반점 abstract, 명화반점 타입을 추상 클래스로 바꿔줄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첫 번째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얘를 오버라이딩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했을 때 오버라이드가 붙는다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컴파일 자바단에서 에러라고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해요. 내용을 가졌든 안 가졌든. 왜냐? 얘는 버튼 유지용이었으니까. 얘를 누를 수 있는 버튼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애지, 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을 받았을 때 너는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이거 물려받았지, 무조건 네 입맛대로 뭐라도 해서 써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 메서드는 상속을 받았을 때 무조건 구현을 해야만 해요. 재정의를.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일반 구상 메서드는 있어도 오버라이딩 하라고 원 안 하잖아요. 얘는 당연히 가능하죠. 얘가 내용이 있든 없든 어쨌든 얘는 구현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근데 얘는 오버라이딩을 안 해버리면 애초에 불가능한 메서드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용이.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앱스트랙트는 사실 필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얘를 많이 다룰 실무에 나가서도 앱스트랙트를 실질적으로 많이 다룰 그럴 경우가 잘 없어요. 얘는 잘 안 다루고요.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상위 호환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실제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대리지 왔네.
지금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는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추상 클래스는 어쨌든 추상 메서드가 있어야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순도 100%라고 한 표현은 이 추상 클래스가 정말 추상 메서드들만 들어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근데 안 그래도 되는 애였잖아요. 심지어 추상 메서드가 아예 없어도 추상 클래스 자체에서 에러가 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얘는 지금 100%라고 보기에는 구상 메서드가 껴있으니까 이건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얘 같은 경우는 100%가 맞나요? 순수한가요? 맞죠? 두 개 있는데 둘 다 추상 메서드래요. 그러면은 이제 순도 100%짜리 꽉 찬 추상 메서드들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된 느낌인데, 자, 이런 경우에요,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얘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얘는 애초에 클래스 부분까지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클래스가 아니에요, 얘는. 근데 얘도 클래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이런 걸 만들 때 클래스 입력해서 만들죠. 근데 잘 보면은 이 자바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걸 보고 만드는 건데, 여기에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하나의 클래스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그 클래스의 개념 자체가 인터페이스로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의미한다. 얘한테는 일반 구상 메서드가 못 와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뭐라 해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구성 메서드, 일반 구성 메서드 바디가 있는 애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략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추상 메서드밖에 못 와. 앱스트랙트 안 붙여도 네 추상 메서드인 거 내가 알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앱스트랙트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일단 상속받지, 구현하지도 않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 보면은 더 타입 음식점 타입은 cannot be the superclass of 영화반점. 영화반점의 슈퍼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모 클래스는 must be a class, 클래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클래스긴 클래스인데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예요. 근데 얘가 키워드가 달라요. extend는 확장의 개념이었죠. 우리가 상속의 의미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였는데, 인터페이스는 상속할 때 implement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extend, 근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implement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자, 그럼 얘는 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그냥 지금 당장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메서드들은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이 자식의 입장, 영화반점의 입장에서 이 오버라이딩을 한 이 메서드는 무조건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이건 그냥 이렇다고만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에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에러 내용 읽어보면은 퍼블릭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퍼블릭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문 3에 대해서 구현을 안 했으니까. 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추상 메서드. 얘 100% 추상 메서드니까. 여기서 그 상속받은 이 메서드들 무조건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add unimplemented method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보다 좀 더 확실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상속을 처음 배울 때 이거를 예시를 들어드리진 않았는데, 자, 지금 칼이 주방도구를 상속받았죠. 그럼 이거 쓸 수 있겠죠. 그쵸? 좀 차이를 줘야겠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로도 쓰고 싶어요. 이 칼이 주방도구다. 맞는 말이죠. 근데 칼이 무기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상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자바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일반적인 클래스 상속은 다중 상속이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문법상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도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고, 얘도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칼 입장에서 사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대요. 그럼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 자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얘는 이제 구현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고,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근데 당연히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용 똑같죠. 둘 다 물려받았죠. 근데 어차피 얘가 오버라이딩해서 지 맛대로 써야 된대요. 본인 개성대로만 써야 된대요. 그러면 얘를 써야 되나 얘를 써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얘를 갖다 쓰든 얘를 갖다 쓰든 어쨌든 내 입맛대로 쓸 건데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익스텐즈, 일반적인 클래스 상속은 익스텐즈로 하는데 다중상속 불가. 근데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임플리먼트의 상황에서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고 왜 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정리를 또 좀 할게요. 상속할 때 임플리먼트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이 인터페이스한테는요,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초상 클래스는 당연히 일반적인 변수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구상 메서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변수를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보세요. 한글이 차라리 더 잘 보이겠다. 그냥 대충 나이라고 볼게요. 자, 이걸 일단 에러 나고 있어요. 근데 에러가 나는 건 나는 건데, 얘가 원래 우리가 전역 변수로 만들던 변수 이름과는 좀 다르게 생겨먹지 않았나요? 약간 옆으로 누웠죠. 글씨도 좀 두껍고. 지금 이거거든요. 얘네들은 극명하게 다르지 않나요? 얘 왜 이렇게 누웠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글자를 유사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어요? 일단 스태틱 변수도 살짝 누워있긴 해요. 근데 걔는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스태틱 변수는 아니에요.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껍고 누워있는 변수는 파이널입니다. 이거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상수에 대한 개념.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널로밖에 못 써요. 상수만 선언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수 자체는 선언과 동시에 무조건 초기화 했어야 되죠. 그래서 얘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얘도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무조건 파이널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이널은 생략이 가능해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또한 구조 설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제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그렇게 막 접할 일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걔를 안 보는 거예요. 웬만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막 구상 메서드랑 추상 메서드를 섞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실제로 많이 볼 일이 없고요. 딱히 거의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다 라고 하면 다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웹을 개발한다 라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MVC 패턴 같은 그런 디자인 패턴을 구조를 가지고서 개발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요. 실제로. 이건 웹 개발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상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선언과 초기화를 한 이 시점부터 얘를 쓸 수는 있지만 얘 값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 좀 빠르게 훑어봤는데, 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개념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실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하는 얘기들이 비슷해요. 거의 고만고만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얘가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사용 가능하네요. 그렇죠? 얘는 똑같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만 잘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객체화할 수 없다. 근데 얘는 객체화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기능 자체가 뭔가 다 반쪽짜리밖에 없는데, 이거 버튼 유지용일 수밖에 없는데 얘를 인스턴스화를 해봤자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구현부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수업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즘 추가적인 내용 한 가지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좀 갑자기 이제 막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하다가 좀 생뚱맞게 내용이 넘어가는 경향은 있긴 한데, 이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배열 배울 때 어차피 배열 많이 안 씁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런 거 필요하면 리스트 가지고 다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리스트가 내일 진짜 나와요. 내일 공부를 할 거고, 그 리스트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우리 제가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 거다. 그래서 리스트까지 개념 정복하고 나서 바로 게시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배우는 이 개념이 필요해요. 준우님 지금 질문 주신 거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지는 않고요. 테스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고, 수상 메서드랑 인터페이스는 이거는 사실 디자인 패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습득을 하고 났을 때
이해하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간의 구조를 잡아나가는 그 상속 관계가 이제 결국에는 관계 성립이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뭔가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추후에 점점 지식을 넓혀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효율이 좋을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인트 배열, 정수 둘만 들어갈 수 있는 인트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3개를 넣어 놨어요. 방 3칸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얘를 이 어레이가 가진 값을 순서대로 다 출력하고 싶으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반복문 써주면 돼요. 자, 폼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while도 폼도 상관없겠죠? 둘 다 쓸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러면은 순서대로 1, 2, 3 출력되겠죠. 이건 이제 너무 기본적이에요. 맞죠? 근데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뭐 배열 아니면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리스트 이런 친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다 돌아보는 이 과정을 순회라고 하거든요. 순회.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런 순회를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반복문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while for 두 가지 있다 그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향상된 for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향상된 for문이라고 하는 게 문법상 존재하는데 그 향상된 for문에 대한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얘는 정말 간단해요. 자, 둘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얘는 i라는 애를 기초기 값을 잡아놓고 종료 조건을 걸어놓은 다음에 일씩 증가하는 스텝을 정해놓고 이 배열에 이 방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얘를 출력하죠. 근데 얘는 보세요. 이 어레이라고 하는 애는 배열이에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앞에는 이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처음부터 하나씩 이 n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꽂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포문이 돌 때 어레이의 첫 번째 0번째 있는 방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꽂아요. 그리고 그거 출력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복 돌면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꽂아서 출력하겠다. 그 다음 반복하면 2번 방. 언제 멈춰요? 순회가 끝나면 멈춰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 필요가 없는 거고 종료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고 스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회할 수 있는 요소면 되고요. 그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각각 데이터를 꺼냈을 때 담을 수 있는 타입의 변수면 돼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 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변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러면 어레이는 지금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데이터 꺼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얘 타입 뭐라고요? 스트링. 난 지금 정수 넣어야 되는데 타입이 안 맞죠? 그럼 뭐라 해요? 그러니까 타입만 맞으면 되고 얘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기만 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딱 볼게요. 누가 편해요? 얘가 압도적으로 편한 거예요. 얘는 사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처음에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이걸 보고서 이게 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얘는 쉬웠는데 얘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저는 얘를 일부러 안 썼어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얘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쓸 수 있으면 더 편한 건 확실히 맞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에 대한 이해가 되고 얘를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순회할 수 없는 요소인데도 이걸 쓰고 싶어갖고 막 방법을 연구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얘가 많이 편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존재해요. 얘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한다 그랬죠.
내가 중간에 만약에 얘가 0부터 5까지 있는데 그럼 0, 1, 2, 3, 4 이렇게 존재하겠죠. 방이 6개 이렇게 있는데 0부터 5까지 도는 거면은 얘가 완전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 1부터 한 3까지만 돌고 싶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중간에 그 영역을 잡을 애초에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순회할 수 있는 요소들,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 객체 개념에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들은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다 훑어보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끝에서 처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반대, 역순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정방향 순회밖에 못해요. 만약에 이 향상된 폼을 사용하고 싶은데 역순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순회하기 전에 해당 이 순서가 있는 이 객체를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놓고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돌려놓고 나온 결과를 반대로 뒤집는다던가 이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요.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이거 쓰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명확히 있긴 하지만 웬만큼 순서를 가진 복수계 데이터를 가지는 객체들은 이 향상된 폼으로 순회하는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향상된 포문이에요. 이 개념은 정말 알아두시면 앞으로 뭔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 편할 겁니다.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도 좀 많은 내용을 했죠? 이제 생성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향상된 포문까지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 밑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지금 아래 예제 훑어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지금 마지막 교시에 설명드린 개념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올바른 리턴 타입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문제가 하나 열려 있어요. 이건 그냥 정답을 같이 열었는데 이거 그냥 리턴 타입 사용해보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리턴 배우고 나서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넘어와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라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리, 메모장에 쓴 거 이거는 좀 간단하게 압축 요약해서 수업 페이지에 하나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내일 좀 재밌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리스트에 대한 개념 배우고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 본다라고 했죠. 게시판 만들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좀 간단하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게시판 만드는 거 들어갔을 때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앞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 텐데 중간에 막혀 있으신 분들은 그 막힌 부분을 꼭 뚫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뚫는 과정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질문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